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화계에서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 이 간이랑 그다음에 큰 창자,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작은 창자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쩌면 이 소화계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 작은 창자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가 12지장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12지장 한 30cm 정도 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가 공장, 회장 뭐 이런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작은 창자가 한 6m, 7m 정도 아주 길다란 작은 창자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위에서 나올 때는 음식이 유미즙, 어떤 죽 같은 형태로 나올 때는 이것이 상당히 산성이죠. HCl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은 여기서가 정말 이제 소화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소화 물질이 이 분해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물리적 소화랑 우리가 화학적 소화랑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창자에서는 이 대표적인 화학적 이 소화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물리적 소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입에서 이빨로 음식을 씹는다든지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효소라든가 화학 물질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은 뭐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학적 소화가 작은 창자에서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는 산성 HCl 때문에 산성에 의해서 펩신이라는 것이 단백질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위 환경에 적합하게 이 산성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창자에서는 이 중성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죽으로 나오는 유미즙이 작은 창자에 들어와서는 산성이 이 중화가 돼서 중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오고, 담즙에서 쓸개주머니에서 담즙이 나오고, 전부 다 거기가 알칼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온 산성 우리 그 유미즙과 그 다음에 이 즙들에서 그 다음에 쓸개즙에서 나오는 알칼리성이 돼서 이제 중성이 돼서 이 작은 창자에서는 이제 중성인 보통 정상적인 그런 그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창자는 상당히 꿈틀꿈틀거리는 융털, 하나하나가 융털이죠. 이제 여기에는 많은 점막 세포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작은 창자 여기 안이죠. 작은 창자 안에서 잘게 부서진 이제 아미노산, 단당,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세롤, 그다음에 지방산, 뭐 모노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를 해서 여기에 보이는 보이는 것이 순환계입니다. 혈액이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암죽관 해가지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 큰 물질들은 이 림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면역세포들도 있어서 이 소장에 암이 걸리는, 우리 소장암은 잘 얘기를 안 들어봤죠. 이 대장암은 많이 들어봐도 이 암세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는 여기가 육모 하나하나 이 점막에 있는 세포들을 보여주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미세 육모 해가지고요, 이 털처럼 이 미세 흉모가 하나의 세포에서 많은 것들이 삐죽삐죽 나와서 이 정말 이 미세 익물까지 다 넓혀 놓으면은 이 테니스장 하나만 하다 그러는데, 이 각 사람당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물질이 이 영양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순환계로 타고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한테 이 소화가 된 결과물인 이 아주 작아진 우리 영양분들이 이제 다 분배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분배가 되는 첫 번째 길목이 실제로 간입니다. 리버, 간이 중요한데요.
여기가 지금 스몰 작은 창자들이 여기가 나온 것이 여기가 지금 12지장이고요. 다 작은 창자죠. 조금 이따 얘기할 대장이 여기서 작은 창자 끝이랑 대장이랑 연결돼서 대장이 이런 식으로 아주 굵직한 대장이 보이고요. 이제 간으로 이제 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많은 이 영양분들은 이제 간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이죠? 우리가 위에서 나와서요, 소장, 길다란 소장이 있어서 이 소장이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기서는 이 소화, 마지막 단계의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든 것들이 이 가장 작아진 몰레큘로 돼서 이 점막 세포를 통해 흡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흡수된 것이 순환계를 통해서 간 문맥, 이 문맥이라는 것을 간을 통하는 어떤 입구에 있는 그런 혈액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이 심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심장에서 펌프를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이 움직여 가서 온몸에 있는 세포가 바로 소장에서 소화의 결과인 그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할 이 대장에서는 소화는 벌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미처 여기서 흡수가 안 된 대장에서 필요한 대장에서 남아 있는 중요한 물질들, 비타민이라든가 뭐 그런 물질들도 이제 이 간 문맥으로 가서 결국은 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에서 물론 나머지 찌꺼기들이 이제 항문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이 배출이 됨으로 해서 이제 소화계의 한 길다란 입으로 시작한 길다란 이 소화관의 기능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간은 여기에 보면은 간이라는 것이 약 500종류나 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략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창자를 통해서 이제 점막 세포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간으로 오게 된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 산물이죠. 위에서부터 펩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작은 창자에서 카이모트립신, 트립신, 뭐 그 외에 여러 종류의 효소들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고요. 이제 이것이 간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간에서 벌어지는 메타볼리즘, 이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으로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간에서만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노산들은 이제 이 순환계를 타고 많은 세포들에 옮겨가서 거기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이 플라즈마 프로틴들, 혈액 안에도 많은 단백질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 조직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이것은 대사가 돼서 이제 구연산회로, 우리 지난 4장, 5장에선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연산회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간에서 이것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미노산을 분해하면은 우리 아미노산이 이런 아미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CH가 있고, 여기에 곁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COOH, 이것이 아미노산 하나를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 아미노산은 분해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나오고, 암모니아가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독성이 심해서 이것은 빨리 우리 몸 안에서 있으면 우리 몸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나오는 것은 빨리 유리아 요소로 바꾸어서 이것을 콩팥으로 보내서 이 콩팥으로 배출을 해야지 우리 몸이 다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에서는 또 이런 복잡한, 이거 자세히 보이지가 우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암모니아가 나온 것이 이렇게 분해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요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역시 또 순환계를 타고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생물들이 다 단백질들을 사용을 하니까 뭐 어떤 생물에 따라서 요소 아니면 요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암모니아의 독성을 피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암모니아 여기서는 또 글루코스가 포도당 같은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령 우리가 혈액에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이 간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 간에서부터 순환계로 나가니까요. 이 글루코스를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해서 아니면은 글루코스를 가서 리보스를 만들어서 뉴크레오타이드 핵산을 만들든지 뭐 다양한 합성 과정이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글루코스가 글리코겐은 다당류죠. 우리가 몸속에서 저장을 하는 당을 저장을 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렇게 되면 글루코스의 양이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글루코스 양이 줄어들면은 이제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스부터 다시 분해가 돼서 이 글루코스를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에너지로서 필요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배웠던 해당작용을 거쳐서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이 구연산 회로를 거쳐서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이 많은 ATP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방산도 지방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방산이 그저 그리세롤과 지방산 세 분자가 합쳐서 된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 그런 것들도 만들고요.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나 그럼 양쪽으로 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페리에시드가 아세틸코에를 만들어서 역시 구연산 이런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세틸코에는 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키톤 바디, 페리에시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합성 과정이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간은 정말 우리 이 화학 이 공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물류센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가령 우리가 뭐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단백질만 먹는 사람들, 이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단백질만 먹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대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들 간에. 자,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봐서는 필요한 영양분들은 어쨌든 구할 수는 있는 거죠. 뭐 풍족하게 구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가령 단백질을 먹어서 아미노산이 되면 아세틸코에가 돼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간에서요 이런 식으로 지방산으로 가게 되고 또 이쪽 에너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물류센터처럼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자체 내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요 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요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쓸개즙, 담즙이 무슨 작용을 했죠? 지방을 유화시키는, 지방을 잘게 부숴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이 쓸개즙, 담즙이었죠. 이것도 쓸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낭, 담낭, 거기다가 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독성 물질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이 이제 이 독성을 남게 되는데요. 그것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 간이고, 그래서 항상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은 검붉은 색이 띠면서 한 1.5km 정도의, 그러니까 이 길이가 15cm 정도의 이 말랑말랑한 것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간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검붉은 색으로
그 정도 크기고 정말 많은 이 효소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 인대란 띠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띠로 해서 이 간이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분이랑 결합도 하게 되고 또 두 개 간의 좌엽, 우엽 이런 것들이 결합도 하고 그런 어쨌든 이 간 이 안에는 정말 많은 화학 그런 반응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떤 균형을 잡히고 어떤 해쳐모여하는 식으로 가령 단백질을 먹었으면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미노산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양분으로 지방이라든가 글루코스로 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재조정을 균형을 잡히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장 있죠. 우리 대장 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여기 작은 창자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 다 끝나고 소화 흡수가 다 끝나고 주로 뭐 이 십이지장, 공장, 회장을 돌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남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 대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대장 안으로 들어오는 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작은 창자의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 어딘가 있겠죠? 여기 들어와서 이 관략근식으로 해서 많은 경우는 관략근 하면은 한 번 들어가면 뒤로 빠져나오지 않는 어떤 밸브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를 지난 것들이 이래서 이제 대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장으로 해서 상행 뭐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횡행결장, 상행결장, 그다음에 하행결장 이름 쉽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S자결장, 그다음에 끄트머리가 직장 이래서 이제 항문으로 가서 우리 찌끄러기가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많은 경우들은 이 비타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중요한 남은 이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다시 이 회수가 되긴 합니다만은 많은 것들은 찌꺼기로서 이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이 대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별로 할 얘기들이 많지가 않고요. 우리 대장하면은 이 대장암으로서 좀 익숙한 부분인데요. 정말 암들이 많은 종류가 있을 수가 많은 찌꺼기들이 있다 보니까 독성 물질들이 많고 이것이 여기서 오래 이 잔류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독성이 돼서 여 근처에 있는 세포를 다치게 해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변을 잘한다라는 얘기들은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셀룰로즈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요 이렇게 포도당이 뭐 당들이 많아서 여기가 많은 이런 분자들이 있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서 이런 것들은 물을 끌어들여서 이런 파이버들, 식물성을 많이 먹게 되면 물이 들어오니까 잘 배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식물성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가 할 게 없었는데요. 우리 대장의 이 관해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그다음에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정말 이 대장에 관한 이 새로운 분야들이 아주 이 세계적인 톱 연구 잡지들,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장에 있는 주로 대장입니다만은 뭐 대장 말고도 소장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대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음식 찌꺼기가 많고 특히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대장에 들어와서 이 대장에서는 실제로는 혐기성인데요. 공기가 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혐기성 이 박테리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발효를 시키는 산소가 없으면 발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발효 산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박테리아가 이 천조 박테리아가 마리가 되나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조 마리 그러니까 사람의 이 세포의
뭐 10배나 또 뭐 보다 훨씬 많은 이런 박테리아들이 실로 대장에 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팻,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이 음식 종류의 찌꺼기에 따라서 음식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이 것 박테리아, 창자에 있는 박테리아가 종류가 결정이 되고요. 이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 발효 산물들,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게 이것이 정말 이 논문의 주요 대상들인데요. 어티즘, 자폐증, 뭐 인텔리전스, 지능,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뭐 많은 이런 것들이랑 연관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IBD 해가지고 이것은 염증성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증 장대사 크론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임뮤운 디지즈 면역 반응까지. 그래서 이 큰 창자가 엄청 거기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건강한 사람들의 분변, 대장에 있는 그런 분변들을 해서 분변, 이식, 수술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분변을 주게 되는 분변이 가게 되면 거기 좋은 박테리아가 따라가니까 좋은 박테리아가 따라가면 거기서 좋은 발효 산물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분변은 우리 혈액 은행처럼 은행에 저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바로 이 큰 창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창자와 뇌, 그죠?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여기 있는 박테리아의 전체를 뭉뚱그려서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것이랑 창자랑 뇌랑 어떤 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런 세로토닌, 나중에 우리 신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활발하게 하게 되는 이 중요한 이 신경 작용에 관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바로 대장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순환계를 타고 이 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많은 이제 회사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 해서 이 건강에 좋은 박테리아의 집단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이 되려면은 실제로 이것에 먹는 먹이가 되는 이 프리바이오틱.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을 자라게 하는 좋은 물질들, 좋은 탄수화물, 팻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지 좋은 박테리아가 생기고 좋은 박테리아가 생겨야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이 이 두뇌 활동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뭐 상당한 이제 저도 요즘 뭐 이쪽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참 대장이라는 것이 큰 창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박테리아들이 거기에 서식하면서 어떤 특정 생태계를 이루어서 이 특정 물질을 분비하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생겨나고 여기에 지금 투자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계를 대충 보면 우리가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먹고 뭐 마시는 것도 들어갔죠. 이게 좀 기분이 나는데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분해하고 이게 소화작용 아니겠습니까? 이 분해하는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흡수를 하죠. 흡수는 뭐 거의 대부분들이 작은 창자에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를 이 배출을 항문을 통해서 하는 큰 장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음식이 식도로 에소파고 식도로 들어와서 위로 와서 위에는 HCl 하이드로클로릭 HCl 산성이 있는 독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는 펩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위에서가 일단 단백질 소화를 일단 시작을 하죠.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놓는 거죠. 펩신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밀레이즈에서 침샘에서 나오는 이제 탄수화물 소화가 일단 시작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대충 해서 이제 작은 창자로 오게 되면은 작은 창자 여기서 오게 되면은 정말 많은 소화 요소들이 나와서 이자에서 나온 것 아니면은 쓸개즙에서 나온 쓸개즙으로 이 지방 덩어리들이 분해가 돼서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 리파제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방도 소화가 되고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잘게 부서지는 거죠. 단당류 아니면 아미노산 이 잘게 이 부서지고 이것이 다시 흡수돼서 간으로 가고요. 간 그림은 안 나왔는데 나머지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이것이 소화계 우리가 이 전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